이제 장 마감은 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수 잠깐 훑어보고요. 시총상의 분위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보시죠. 0.6% 정도 마이너스권 잡히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1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645.65포인트.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세로 다소 아쉬운 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깊게 나왔었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2%의 하락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후반에도 이 낙폭을 줄이지를 못하네요. 2.2%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하루 만에 낙폭은 20포인트 정도 되고요. 872.20포인트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앞서서 이거를 연속해서 끌어올렸던 부분을 허무하게 다 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이 좀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급락,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밋밋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삼성 SDI가 장중에 돌려놓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삼성 SDI 오늘 호재성 뉴스를 내놓으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 첫 삽을 떴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돌아서 현재는 3%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나머지 3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첫 단추를 깨는 날인데 힘듭니다.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예고라도 하듯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을 정신없게 만들었는데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보시죠. 일본 증시는 그나마 예외였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밀리기는 했었지만은 야간 선물 쪽에서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본만 좀 올랐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이 밀린 건데 일본 니케이 225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58% 오르면서 25,307.85엔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했고요.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오전에는 고점이 좀 더 강하게 나왔지만 탄력이 유지되지는 못하고요.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0.5%대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주에 25,000선 지지력 테스트 겪고 오늘장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일본 증시가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번엔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좋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선전 지역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봉쇄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아무래도 중국 증시 전반을 내리누르는 모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도시는 증시, 대규모 증시 이 거래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좀 큰 도시들이잖아요. 상해 종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84% 하락하면서 현재는 3,248.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오전보다 오후장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장중한테는 3,300선 살짝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3,300에서 멀어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봉쇄된 심천 쪽, 이쪽은 일단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코로나로 인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선전 쪽이 2.29%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내 증시에서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도 좀 이제는 병행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원 선 뚫어서 오른다 했는데 이제는 10년짜리 밴드,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쯤에 2020년 그때 초반에 원달러 환율 막 급등했을 때 그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0원이나 급등을 했고요. 10원 30전 상승하면서 1242원 3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2020년 그리고 2016년 그때 밴드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시장이 오늘도 어려운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리스크까지 겹쳤는데요. 선전시가 전격 봉쇄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 랠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확실하게 하락 흐름이 좀 뚜렷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1% 안쪽의 내림폭이었습니다. 네, 차트와 함께 보시면요. 코스피가 2660선 정도의 굉장히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하다가 결국에 오후장 들어서게 되면서 조금씩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네, 오후장 들어서 약간씩 낙폭 축소는 있었지만 오전장만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2640선 중반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6,257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6,391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관망세에 가까운 모습을 기록했는데 약간 막판 쪽에서 매수 전환이 이뤄지며 4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했던 섹터들이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섬유의복 섹터가 7%대 내림세로 집계됐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도시가 좀 봉쇄되는 모습이었는데 FNF 같은 종목들 MLB 쪽으로 해서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크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섬유의복 섹터에서 FNF가 크게 급락하면서 영향을 줬고요. 이외 화학 섹터에 속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은 좋지 않았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화학섹터 2% 하락세로 집계됐습니다. 네, 운송장비 섹터, 비금속 광물, 유통업종 모두 1% 넘게 하락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통신업종 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는 오늘 원자재 쪽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에 속하고요. 1.8%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운수창고 섹터, 은행 그리고 보험업종이 상승 흐름 띄었고요. 금융 쪽에서 은행이나 보험업종 위주로도 오름세가 뚜렷했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혼조세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과 하락했던 종목들이 뒤섞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시장 분위기에서 수혜 섹터 그리고 피해 섹터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는 16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죠. 오늘은 상승 쪽으로 거래 마쳤고요. 7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위험스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7만 200원 기록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0.8% 밀린 11만 6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네이버도 보합권 정도로 방어가 가능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깝게 오르면서 10만 3,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카카오 이사회에서 사임을 하고 글로벌 전략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오늘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약세 흐름이 뚜렷했었죠. LG에너지솔루션 7%가량 급락하면서 36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LG화학과 삼성 SDI는 확실하게 온도차가 좀 발생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 전고체 관련해서 전고체 개발을 좀 앞당긴다는 소식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2%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확실히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 원료들의 가격 급등이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현대차나 기아 이쪽으로도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이쪽으로도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안고 있는 가운데 생산 비용이 오르게 되면서 오늘 나란히 현대차와 기아 모두 신저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그외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관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게 되면서 4% 오름세 기록했고요. 18만 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카카오뱅크나 KB금융은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자재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유가를 시작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됐던 쪽은 곡물 이런 쪽이었는데 금속 쪽도 상승세를 이어가고요. 알루미늄이나 주석, 아연, 니켈 쪽도 폭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235%가 급등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뚜렷하게 이어졌습니다. 티플렉스 19% 오른 7,460원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 탄력 뚜렷했습니다. 네, 방산업종들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 러시아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난 5일에 ICBM을 발사하면서 방산주가 힘을 받았습니다. 네, 빅텍 보시면 7% 상승 흐름 뚜렷하면서 7,360원 기록했고요. 퍼스텍도 7% 상승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2%가량의 하락세가 확인됐고 87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오후장에서 더 저점을 낮췄고요. 880선 진작에 이탈하면서 2%대 내림세까지 내려갔습니다. 870선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개인의 매수세 5,062억 원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3,330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쪽에서는 1,53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일단 호재성 뉴스를 안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상승 흐름 뚜렷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6% 오른 99,3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 오른 7만 원 선에 안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확실히 낙폭이 깊었고요. 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NF가 8%대 내림세 기록했고 에코프로비엠 5.7% 하락한 32만 2,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첨보 쪽도 오늘 7.8%대로 하락세가 상당히 깊은 모습이었고요. 네, 게임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은 상당히 좀 하락 쪽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위메이드가 가장 낙폭이 깊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모두 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HLB는 4% 가깝게 하락한 28,900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거의 5% 가깝게 밀리며 49,100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테오젠도 2.8% 하락했고요. 55,400원 터치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 마친 9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원격 의료 확충 기대감이라든지 IT 쪽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정책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로 나타났고요. 줌인터넷 보시면 상한가 터치하면서 6,46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인성정보나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로 엮이면서 오늘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안랩 테마적 성격으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개별적인 호재를 좀 안고 있는데 LNK바이오 같은 경우 상한가 안착하면서 11,400원 기록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의 의료기기 수입 품목 허가를 지난 12일에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도 오늘 개별 호재에 있으면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백신 개발 원천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범용적인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장 상승 탄력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씀드린 대로 이 4년간의 분식회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 시초가 때보다는 탄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